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대비 물리학2 6월, 9월 모평 비교 분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난이도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쉬우면 어느 정도로 쉬운 거야? 라는 좀 걱정, 기대 이런 것들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번 수능은 이렇게 출제되겠구나, 이 정도 난이도를 보여주겠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난이도는요, 작년 수능보다는 확연하게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의 난이도가 확 낮아졌죠. 한 문제 한 문제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 없어졌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긴 수식 전개가 필요했던 문제들이 두세 줄의 수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이 되면서 난이도를 확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모의 난이도가 수능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난이도가 낮아지면 등급 컷이 올라가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2 과목에 대한 과탐 2 과목에 대한 지정을 철회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상당수가 원 과목으로 조금 부담이 없는, 학습에 부담이 없는 원 과목으로 옮겨가면서 이 2 과목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어려운 계산형 문제들을 좀 넣어놨었는데 상위권 학생들의 상당수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어려운 계산형 문제를 통해서 이 등급을 나누기 위한 전략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올해 치러진 구모만큼의 난이도, 작년 수능만큼의 난이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난원별 문항수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어지죠. 그렇죠? 1단원에서 8문항, 2단원에서 6문항, 3단원에서 6문항이 출제될 것이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나가야 될 단원은 당연히 대단원 3단원, 그리고 2단원, 그리고 1단원이 되는 겁니다. 왜? 대단원 3단원이 가장 쉬운 단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개념을 익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문제 난이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원 3단원을 준비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 우선 준비하는 게, 마무리 짓는 게 우선 전략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별로 보시면 육모에서는 이제 그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였으니까 여기에 집중되어지면서 문항에 좀 겹침이 있지만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을 비교해 보면 그 소단원별 문항이 똑같다,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결국 문제 난이도만 좀 낮아질 뿐이지 결과적으로 출제되어지는 단원에는 큰 변화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육모, 구모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들 중에 우리가 특별하게 좀 유념해 둬야 되는 문제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모에서는 16번입니다. 이 육모에서 출제된 16번이요. 힘의 평형 문제인데요. 이게 돌림인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돌림인 문제를 출제 안 하고 힘의 평형 문제로 해결될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돼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인 상태를 이용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구성이 돼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올 수능에서는 이 육모에서 출제된 16번 문제와 같은 형태를 돌림인 문제로만 해결해야 되게 문제가 구성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라고 체크를 해두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16번 문제를 돌림인 문제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익혀두신다면 수능에서 이 문제의 변형이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4번 문제, 구모에서 출제된 돌림인 문제는요, 요게 사각형, 죄송해요. 이게 한쪽 면에서 누르는 힘에 의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을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십사 하는 마음에 14번 문제를 좀 체크해 뒀고요. 6모, 9모, 20번 문제를 체크한 이유는 두 문제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흡사한 문제가 6모에서도 9모에서도 반복적으로 출제됐다는 건 수능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6모 20번, 9모 20번의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두셨다가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어지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수능에 대비하자라는 마음에서 체크를 했고요. 케플러 법칙, 구모에서의 케플러 법칙은 굉장히 쉬운 문제이긴 한데 그동안의 유형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일단 시간이 면적에 관계한다라는 걸 이용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그 면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 하나를 썼어야만 합니다. 물론 간단하긴 한데 그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가 좀 특별했기 때문에 수능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체크를 해뒀습니다. 일과에너지 6모, 9모 문제는 이 두 문제 역시도 형태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형태가 유사한 문제는 반복되어지면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반복된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마음입니다. 트랜스터 문제는요, 이 전위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지금 최근에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위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요령을 좀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그 전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풀이법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전기 문제는요, 체크해 놓은 이유가 직렬 연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능 문제에서는요,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 직렬 연결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 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 연결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13번 문제를 통해서 이 직렬 연결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하고 수능에 대비하자라는 마음에서 13번 문제를 체크해 뒀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바로 광전효과, 물질파 문제입니다. 늘 강조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광전효과와 물질파는 엇갈려 출제되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올해 구모에서는 이 광전효과와 물질파를 묶어서 출제했습니다. 어떤 유형이면 이렇게 묶어서 출제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두십사라는 마음에서 중요한 문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물리학2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구모 난이도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을 준비하는 마음이 아닌 올해 구모를 분석한 내용으로 수능에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올해 구모를 분석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 예년과 같은 고난이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년과 같은 고난이도 문제는요,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아이디어를 얻더라도 과정 전개가 꽤나 길게 복잡하게 이어지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구모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두세 줄, 길어야 세네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역학적 에너지라든지 이런 단원의 문제들 역시도 이제는 우리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는 단원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기한 단원 없이 모든 단원에 대해서 기본 개념들을 좀 익히시고 그 기본 개념이 활용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훈련을 해 두신다면 그렇죠. 높은 결과 1등급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또 하나 너무 당연한데요. 육모, 구모 공통된 문제들, 공통된 보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모 문제, 구모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육모 출제자, 구모 출제자가 수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아이디어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모 문제, 구모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디어, 문제 속에 숨어있는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신다면 수능을 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30분 동안 20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좀 계산력이 좀 처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 20문제를 못 건드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 절약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 시간 절약을 우리는 모든 문제를 건드려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하시면서 30분 동안 20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반복되는 문제 유형의 풀이법을 익혀두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복되는 문제 유형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걸 알려면 제 강의, 물리학, 죄송해요. 물리학 2인데, 물리학 2 핵심 최신 유형 분석, 물리학 2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 이런 유형이 반복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유형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 신유형이 등장하면 이게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신유형, 새로운 유형은 출제하지 않겠다, 가급적 지양하겠다라고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등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유형이 반복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기존 유형이 반복된다는 건 결국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뭘 내가 준비해야 될까? 바로 물리학2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물리학2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면 의외의 결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등급의 영광도 여러분들에게 안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자신감입니다. 시험은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